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사란 베푸는 게 아닌 더불어 사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봉사란 이야기겠죠. 의왕시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더불어 살아가고자 애쓰는 한 병원이 있습니다. 바로 의왕시티병원인데요. 김동준 병원장 모시고 더불어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의왕 시민들과 티브로드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행복한 병원, 고객이 행복한 병원, 직원이 행복한 병원을 꿈꾸는 의왕시티병원 원장 김동준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 몸을 담고 계신 아가페 의료재단 의왕시티병원은 지난 2013년에 개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경영난으로 문을 닫기 직전이었던 선병원을 인수를 이제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병원 소개 좀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희는 2013년도에 선병원을 인수해서 의료법인 아가페 의료재단 시티병원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지역을 잘 몰랐었는데 선병원에서 연결이 돼서 저희한테 인수 제안을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병원장님께서 아프셔서 병원 운영이 어려우셔서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와서 보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지역 봉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고 있었었는데요. 이 의왕리라는 지역이 저희한테 딱 맞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인수를 하고 또 개인 병원이 아니고 이제 의료법인으로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좀 어떤 진료들 주로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는 이제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진료과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 지역이 노년층들이 중장년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일반외과, 가정학과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좀 고령인 분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좀 진료과가 좀 구성이 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의왕시티병원 같은 경우에는 개원 초기부터 이제 좀 화제가 됐었는데 화환 대신에 이제 쌀을 받으셔가지고 또 그 받은 쌀을 불이웃을 돕는 데 쓰셨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이제 꾸준히 봉사를 이어가면서 좀 지역민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지역 봉사에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이제 아가페 의료재단은 사실 이제 학생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가페 의료 봉사단이라는 모임에서 이제 학생 때 같이 모였던 친구들이었는데 저희가 병원을 하는 이유가 지역 의료를 위해서 제가 병원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병원 이름을 놓고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에는 저희만 급성기 병원이기 때문에 시립병원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립병원이란 말은 병원이 저희가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의왕시티병원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원할 때도 그냥 화환만 받고 일회용으로 버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화환 말고 쌀 화환을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했더니 많은 분이 또 호응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쌀을 받아가지고 그걸 의왕시와에 기증해서 또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원을 할 때부터 이제 좀 이웃 돕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또 이제 학창 시절에 같이 했던 분들이 지금 같이 봉사단을 꾸리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봉사단을 꾸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봉사단에서 같이 했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병원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봉사가 좀 모태가 돼서 이제 좀 병원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그렇죠. 좀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봉사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질문을 좀 계속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왕시에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인공관절 수술을 무료로 좀 진행을 해주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좀 어떻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어려우신 분들,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나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아프셔도 수술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실제로 이제 의료비 이제 부담은 해주는데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가지고 수술을 받고 싶은데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그런 분들을 이제 의왕시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 부담 전혀 없이 저희가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지금 우리 뭐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뭐 그 시청과 좀 협업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거는 좀 객관성이 없을 수가 있어서요. 네. 시청에 부탁을 해서 시청에서 이 환자는 수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그럼 꽤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된 한 3년 됐습니다. 그럼 꽤 많은 어르신들이 좀 혜택을 보셨겠네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긴 한데요. 그러니까 시에 이제 공무원들 좀 바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선정되신 분 중에 또 수술을 안 해도 되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네. 것들이 있어서 제가 최대한 한 달에 한 번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매칭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밖에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다른 봉사들도 좀 하고 계시는데요. 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좀 더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직원들하고 함께 이제 환경 미화 사업도 같이 해서 저희가 야외에 가는 대신에 우리 백운사까지 걸어가면서 쓰레기와 줍는 운동도 했었고요. 또 이제 저희 병원을 이제 위에서 모이는 모임들이 또 있습니다. 시사모라고 시티병원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네. 그분들이 이제 노인분들 그 점심 봉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좋은 일 또 많이 하고 네. 계시고요. 또 우리 의왕시티병원이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매년 또 이어오고 있는 봉사가 있잖아요. 네. 바로 이제 해외 봉사인데 주로 좀 어떤 국가로 가서 좀 의료 봉사를 또 펼치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문의 따고 나서 아프리카 3년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해외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의왕에 와서는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 여러 단체 중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네. 함께 나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3년을 갔었고요. 작년에 미얀마를 갔었고 올해는 이제 말레이시아를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그 초기에는 아프리카도 이제 갔다 오셨지만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제 네, 돌고 계신 상황이시네요. 개인적으로는 아프리카에 관심이 많지만 워낙 이제 멀리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병원을 비워놓고 왔다 갔다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제 가까운 지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매년 그 해외 봉사를 다녀오시는 좀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학생 시절부터 그 서울 시내에서 이제 산동네 진료들을 매주 했었습니다. 아가포 봉사단에서. 그래서 산동네 진료했었고 또 방학 때는 농어촌 오지에 가서 또 일주일간 또 의료 봉사를 하고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희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면서 그런 그 뭐 아주 격오지가 없어졌습니다. 의료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졌고 또 의료 보험이나 의료 보호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네. 국내에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되고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농어촌 지역도 가서 진료 봉사를 하면 주변에서 병의원들에서 좀 항의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하는 거는 별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네. 하지만 외국에는 아직도 어려운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해외 봉사로 좀 돌려야 되겠다 해서 해외 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해외 봉사에 나가는 이제 국가가 좀 이제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열악한 환경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해외 봉사 중에 만난 여러 환자 중에 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환자가 좀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열악한 환경 얘기하시니까 이제 전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갔을 때 제가 간단하게 전 정형외과니까 수술 준비를 해서 가거든요. 네. 근데 뭐 수술 환경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랜턴 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한 여자분이 이제 다리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오셔서 제가 수술을 간단하게 해줬는데 뭐 갑자기 천둥치고 번개치고 하는데 랜턴 켜고 수술을 해서 조금 뭐 저도 수술하는데 힘들었고 또 환자분도 많이 놀래고 이제 그랬던 적도 있고요. 네. 또 보람이 있었던 것은 이제 옛날에 이제 우간다에 한번 저희가 진료 봉사를 갔었는데 그곳에 이제 병원하고 연계돼서 갔었습니다. 네. 수술 환자를 준비해 놓고 저희가 가서 수술하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없었지만 합지증이나 다지증 같은 선천성 기형 있는 아이들을 수술해주고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남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의왕시티병원은 의왕시에서는 좀 유일하게 종합병원급 규모를 갖춘 그런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종합검진센터와 응급실, 또 신장 투석실까지 갖추어 있기 때문에 의왕 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종합병원급으로 이제 규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종합병원으로 좀 전환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지금 시티병원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좀 무엇일까요? 네. 저희 나라는 이제 종별을 의원, 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 약간의 수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변경을 하면 오시는 분들이 부담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우리 오시는 분들 부담이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병원이 되는데 필수적인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산부인과 소아과가 있는데 저희 지역이 좀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운영을 해봤었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아직은 종합병원으로 가지 않고 병원급으로 해서 지역에 필요가 많은 부분들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원장님의 그 전공 분야가 정형외과시잖아요. 네. 좀 의사의 길을 걷고자 좀 다짐하게 되신 좀 어떤 계기가 좀 무엇이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고민을 했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었잖아요. 법조계 가는 방법도 있고 뭐 경제계 가는 방법도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에 제가 이제 기독교인인데 하나님께 봉사하고 사람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다가 의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때 이제 의사가 되겠다는 마음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어졌다. 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지금 그 프로필을 보니까 우리 원장님은 전남 신안 출신이시더라고요. 근데 좀 의왕시에 이제 또 시티병원을 또 이제 건립을 하셨는데 의왕과의 인연은 좀 어떻게 되는지요? 그 전에는 전혀 이제 인연은 없었죠. 이제 오고 가는 길에 뭐 잠깐 봤었는데 이번 이제 13년도에 저에게 이제 병원장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받고 와서 보고 이거 이제 수도권이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대도시도 아니고 조그만 이제 소도시 또 지방자치단체로 독립한 지 얼마 안 되신 도시라서 그다음에 저희만 유일하게 병원급이어서 이곳은 참 할 일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도시는 이제 병원이 여러 개 되니까 서로 경쟁도 하고 되고 이러는데 저희는 저희만 이제 급성기 병원이라 그러니까 지역 사회를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의왕에 오는 거를 결정하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의왕과의 인연이 있으셨던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으로서 좀 역할을 할 게 많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셨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왕을 위해서 좀 다양한 봉사 활동들을 이제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의왕시를 위해서 올해 이것만은 꼭 좀 이루고 싶다 하시는 그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네. 올해 저희가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스마트 커뮤니티 하스피탈입니다. 그래서 지역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진단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또 치매, 중풍 환자들은 그냥 한번 병원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자기 생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병원에서 도움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기반, 핸드폰 기반으로 해서 그 어플로 해가지고 자기 건강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걸로 환자분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도 체크해 볼 수가 있고 또 병원에 왔을 때 한 달 동안의 변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또 이제 정형외과 전문이시니까 건강 관련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은 관절염이 우리나라 만성질병 2위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노인 진료 순위 2위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지켜야 할 수칙이나 생활 습관이 있다면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시민들 건강 강좌나 여러 경로대학 가서 강의하고 있는 가장 많은 제목이 관절염입니다.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관절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 평소의 건강 관리인데요. 근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잠과 또 영양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절염을 예방하는 것은 본인이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그를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것보다는 그 스스로가 좀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되는 병이었던 거네요. 보통 이제 관절염 하면은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활 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이제 관절염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의왕 시민들과 시청자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의왕시티병원은 지역사회 중심병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저희 의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또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9%가 장애인이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장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만큼 편견의 시선부터 거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